그런데 조금 전에 제목은 한밤중에 줄줄이 공천 취소 이거였잖아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어젯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10시 한 20분쯤에는 국민의힘이, 30분쯤에는 민주당이 공천 취소자를 발표했습니다. 어허. 거의 10분 안에 2명이 그냥 줄줄이 취소가 된 건데요. 그래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목발 경품 발언의 거짓 사과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막말도 막말이지만 거짓말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어제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 후보가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라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해당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1일에 서울 강북을 후보 자리를 두고 현역인 박용진 의원과 경선을 치렀고 승리를 했다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사흘 만에 공천장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급변한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제 이 시간에 뉴스파이터에서만 전해드릴 때만 해도 이 정도 뭐 공천 취소까지는 감지가 안 됐는데 이 배경이 뭘까요? 장윤 변호사님. 아무래도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공천 배제를 시킬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어쨌든 당내에서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쳤고 또 결선 과정까지 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득표를 해서 이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발과 관련한 경품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계속해서 유사한 이 막말 발언들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는 이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상당히 폄훼를 하는 그런 발언이 있기도 했고요. 뭐 조계종과 관련해서도 비하하는 발언, 기타 등등이 계속해서 소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과거의 막말이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낙마한 그 후보 자리. 그럼 누가 들어갈까요? 대신 박용진 의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박용진 후보도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건 경선 자체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고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추천 의결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전략 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차점자가 비명의 대표격인 박용진 의원이기 때문에 차점자를 안 올리는 건 아니야라는 오해를 살 법도 한 상황이긴 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경선이 완전히 매듭지어진 상태에서 탈락자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후보가 된 사람의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기를 듣고도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여러분 도핑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금메달 따도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따지는 게 그 도핑 테스트예요. 거기서 만약에 도핑 테스트 금지 약물 복용이 드러나면 금메달 취소되고 백성문 변호사님 은메달 땄던 사람이 금메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박성준 대변인의 얘기는 그렇죠. 아유, 경선 다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일단 저기 공천 받은 분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긴 전략 지역으로 해서 박용진 의원은 약간 배제해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박용진 의원 재심 신청했어요. 그리고 재심위원회 오늘 9시 열리거든요, 밤에. 근데 그리고 경선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내용이 재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일단 그러네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하면서 박용진은 안 돼.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리다 보니까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번 공천은 정봉주 후보를 공천을 주려고 했던 경선이 아니라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을 안 주기 위한 경선이었다라는 얘기들이 한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사실 뭐 하위 10% 그 통보를 받고 그것도 납득하지 못했지만 박용진 의원이 거의 50% 이상 되는 일단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무조건 안 돼. 이게 맞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결정적으로 저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차점자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모양새는 박용진 의원에게는 끝까지 안 줄 것 같긴 한데 이에 대해서 안진영 기자님 박용진 의원 입장
입장은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어허. 앞서 이 박성준 대변인이 경선이 끝났다는 걸 강조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재심 절차 역시 경선 절차의 일부이고 따라서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식 인준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가 공천 확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아울러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경선 선거, 이 경선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후보자 선정과 경선 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던 것이라고 꼬집었고요. 네.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 후보를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져서 차점자로 교체된 사례도 있다. 본인이 차점자고 그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 시간에 국민의힘이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같은 날 어제 밤에 또 한 명이 취소됐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누굽니까? 네, 아까 줄줄이 공천 취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5.18 폄훼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네. 도 후보는 5.18  겸해 논란으로 두 차례나 사과문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다라면서 공천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2일에 당 공관위가 도태우 변호사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면서 원래 공천 유지를 하겠다라고 그랬죠. 결정을 한 바 있었는데요. 5월 단체들도 5.18을 농락하지 말라라면서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네. 당 내에서도 이른바 내부 저격이 좀 이어졌습니다. 서울 마포의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도 도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경기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당의 장은 제재를 논의하고 후보는 선당 후사를 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발언 추가로 발견되면서 결국은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그 추가로 발견했다는 문제 발언 대체 내용이 뭘까요? 네,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2019년 한 집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굴종하고 반일 선동을 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이어서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는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됐고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을 직접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용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선거에 또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민심을 고려해서 공천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 취소가 됐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발언을 했을지 궁금하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우 후보께서 5.18에 관한 과거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의 반성을 하게 된다면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못이 모든 그 이후에 특히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나 공직에 있을 때 발언이 아니면 전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관위의 판단은 그 이후에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더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자,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공천 취소 이유가 5.18 폄훼 발언 때문이 아니라 추가 발언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도태우 변호사의 5.18 발언과 관련해서 처음에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천을 할지 말지 다시 한번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네. 공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취지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은 생각이 다 바뀌었는데 네. 과거에 한 말 때 무조건 다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정치를 과거의 생각과 현재 생각이 바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취지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라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호남에 이제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왔는데 그와 정배치되는 발언 아니었어요?
일단은 누군가 공천했는데 또 누군가 공천을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배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그동안에 들였던 노력들도 그러겠네요.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가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사람이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 홍 시장은요, SNS에 글을 올려서 이걸 호떡에 비유를 했는데요. 네. 무슨 공천이 호떡 뒤집기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이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걸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난 11일만 해도요, 이제 홍 시장이 경선으로 공천 확정된 사람을 과거 개인 생각을 이유로 공천을 취소한다면 그건 자유민주정당이 아니다라면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바가 네. 있는데요. 결국 공천이 취소되자 바로 불만을 토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중요 국가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나라면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말도 올렸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매일 셀카 찍는 사람, 뭐 도태우 변호사 얘기한 거 지금 누구 얘기한 거예요? 매일 셀카 찍는 사람. 언론의 해석은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맥락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의 원로로서 수위가 높은 공격을 하는데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표할 맛이 나겠냐, 또 가처분 파동 일어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 공천을 주기로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 또 도태우 변호사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대구 유권자들한테는 어쨌든 소구력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미칠 민심 등등을 고려해서 당에서는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보기에는 좀 불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셀카 찍는 노래에 빠져 있다는 취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조준한 것 같습니다. 아하. 어쨌든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총선 앞으로 어떤 상황 벌어질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고요.